집합이라는 게 뭔 뜻이야? 뭔가를 모아놓겠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는 건 뭔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읽어보시면 어떤 모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근데 그 모임이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인 거야. 뭔 소리냐면 큰 수의 모임, 큰 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크다라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큰 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0부터 숫자들을 쭉 쓰기 시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부터 숫자를 쭉 쓰기 시작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 건데 그 모임이 뭐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애들만 모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되는 거냐면 3의 배수 모임이 있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3의 배수 모임을 쓰면 3, 6, 9, 1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치? 이거를 다르게 쓸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지는 게 있니? 똑같이 3의 배수인데 어떤 애가 다르게 쓸 수 있냐고.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얘를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6의 약수. 6의 약수 모임을 만들어 보면 1, 2, 3, 6 이렇게 쓰겠지. 맞나요? 그럼 얘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거를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얘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하나들 요 하나하나들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요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하나로 묶은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묶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집합기호. 얘는 뭐 이제 다른 말로는 중괄호라고도 쓰는데 중괄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새롭게 정의 내려볼게.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그 A라는 집합은 1, 2, 3,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용어는 그렇게 필요 없어. 용어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처음 개념 배우는 거니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야. 그냥 원소를 쭉 나열해서 집합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의 조건이 6의 약수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다른 걸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얘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데 X는 6의 약수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소린지 이해가? 얘는 그냥 얘는 이름이야. 그냥 이름. 원소의 이름. X라는 애야. 근데 그 X라는 애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야? 6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야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조건제시법. 근데 너네가 딱 봤을 때 조건제시법을 딱 보자마자 아 얘가 어떤 집합이겠구나 라는 게 보여? 얘는 지금 당장 조건이 간단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조건이 복잡해져. 그럼 당연히 얘가 딱 보자마자 아 어떤 걸 원소로 갖겠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풀 때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볼 거예요. 왜? 써놓으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바로 보이잖아. 2가 있는지 없는지 뭐 4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 거고요. 원소나열법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고 풀 거예요. 알겠지? 뭐 당연히 뒤에 가서 개념 문제니까 다시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뒤에 가서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풀겠다?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이런 식의 집합으로 표현하겠다. 알겠죠? 이렇게 그걸 우리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집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원소를 다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에다가 표현하는 거야. 1, 2, 3, 6 이렇게 써놓고 얘는 A라는 집합이야.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집합의 연산을 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거니까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애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봐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몇 개만 더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에는 1, 2, 3, 6이 들어가 있지. 그거를 지금부터 기호로 표현해 볼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1이라는 애가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써요. 얘는 대문자 2를 기호로 바꾼 거야. 알겠지? 대문자 2를 기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또 2라는 애가 A라는 집합에 들어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뭐와 뭐해?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4라는 애는 A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요 세 개짜리 기호는 뭐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봐봐. 둘 다 집합이잖아. 둘 다 집합인데 얘는 끝없이 가죠. 그치? 근데 얘는 끝이 정해져 있지. 4개로. 맞지?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끝없이 가는 애들을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애들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끝이 정해져 있지?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들아 유한집합이라는 건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뭘 셀 수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은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NA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A라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4 이렇게 쓰는 거지. 뭐 5개면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봤더니 얘가 0개래. 아무것도 없대. 그게 뭔 뜻인 거야? B라는 애는 집합 기호는 있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애인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린 다른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땐 공집합 이렇게 읽어요. 공집합에서 공자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할 때 공이야. 알겠지?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그렇죠? 0개인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기준이 명확한 애들을 우린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요 기호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집합에서 이제 일단 오늘 배워야 되는 집합의 뜻과 표현 파트는 끝났어요. 끝이야. 뭐 계산하고 이럴 것도 없어.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뭔가 많아 보일 수 있어. 특히 집합과 명제에서는. 근데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념 문제와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비슷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다음 중 집합인 걸 골라라. 1번에 우리 반에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아니죠. 그치? 키가 작다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예쁜 학생들? 모르죠. 그 다음에 혈액형이 B인 학생들? 얘는 집합이겠지. 맞죠? 명확하게 정해질 거니까. 그 다음에 170에 가까운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과 5번인 거예요. 알겠지?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단순한 애들이니까. 3번에, 3번? 2번에, 보시면 4의 양의 배수를 A라고 하고 8의 양의 약수를 B라고 한대. 그럼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을 의미할 거고요. A라는 집합은. 그다음 B라는 집합은 8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쓰겠죠? 그 중에 맞는 거 찾으래. 1은 A에 들어간다. 맞아 틀려? 틀렸죠? 두 번째 2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고 5는 B에 들어간다. 틀렸고요. 6은 A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죠? 6은 A에 들어가지 않지. 맞는 말이죠? 마지막 5번째 8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닌 거죠. 단순하죠?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도 보시면 당연히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쉽다라는 거예요. 훨씬 일단은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라. 근데 뒤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 문제니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소나열법에서 요거 첫 번째 거 1, 2, 5, 10이야. 얘네들 조건 뭐야? 10의 약수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갔는데 x는 10의 약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런데 제가 꼭 x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y여도 되고요. 뭐 t여도 되고요. a여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3의 배수집합이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질 건데 x는 3의 배수다. 또는 양의 배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얘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갔는데 그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뭐 있니? 2, 4, 6, 8, 10, 12까지 있겠죠? 1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 다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뭐 있어? 1, 4, 7, 10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치? 그래서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4개 정도는 쓰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규칙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거 없지? 단순하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A라는 집합이 0, 1, 2라는 집합인데 0, 1, 2라는 집합인데 B라는 애는 이번에는 뭐를 원소로 갖겠대?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갖겠대.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구해서 B의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X, Y의 조건은 뭐래? X와 Y는 A의 원소래. 그러니까 X는 뭐가 가능하고? A의 원소니까 0, 1, 2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Y도 0, 1, 2 중에 하나다라는 소린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겠다? 둘의 합을 구하겠다. 합을 구하겠다. 그럼 뭐 붙어 있겠니? 얘들아. 둘 더 할 거야. 뭐 붙었으면 돼? 0. 가능하죠? 또 1. 가능하지? 또 2 가능하고요. 그 다음 3 가능하고요. 그 다음 4 가능하고 끝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크기 순으로 정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치만 하나의 집합에 똑같은 원소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요렇게 더해도 3이고 요렇게 더해도 3이잖아. 그러니까 x, y가 1, 2랑 2, 1일 때 둘 다 3이잖아. 그러니까 3을 2번 적는다?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똑같은 건 한 번만 적어야 돼요. 알겠죠? 한 집합 안에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안 돼. 절대. 그 대신에 크기 순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기 편하게 크기 순으로 정리한 거지 크기 순으로 꼭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얘는 뭐야? 둘을 곱했을 때를 원소로 갖겠다. 그럼 둘 곱해보자. 곱하면 뭐부터? 0 가능할 거고요. 1 가능할 거고 2 가능할 거고 그 다음 4 가능하겠죠. 3은 안 되죠. 곱하는 거야. 괜찮니?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서 찾아봐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 정도 하는데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 그냥 뭐 암산으로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근데 이제 혹시나 계산이 지저분해지거나 좀 더 커지면 표를 그려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9번 봐봐. 299번. 밑에 299번 보시면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갔는데 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2의 P제곱 곱하기 5의 Q제곱이고 P와 Q는 자연수다라고 돼 있어. 뭔 소리냐면 X라는 애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P제곱 곱하기 5의 Q제곱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X라는 애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5 말고는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린 거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그럼 답이 2번인 거죠. 3이 있잖아, 저기.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이 뭘 가리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지? 알겠지?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아, 그 조건이 뭔 뜻이겠구나. 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와 5만 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 2번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배우기 싫겠지만 또 공부 당연히 하기 싫겠지만 뭔가 1단원 하다가 요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니? 1단원 하다가 이런 거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보시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래요. 무한집합이라는 거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무한계인 거. 이 중에 뭐야? 무한계인 거? 무한계인 거? x와 1, 다시 x가 다시 얘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3n이래요. 근데 n이 1, 2, 3, 4래. 그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4개겠네, 원소. 그거 아닌 거고. 얘는 9보다 큰 한 자리 올 수 없죠? 공집합이네요. 유한집합이네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 100부터 999까지니까 끝이 있어. 아무리 많아도 끝이 있어. 근데 얘 보시면 x와 1과 2 사이의 기약 분수. 그냥 분수 보시면 돼, 분수.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분수의 개수. 무수히 많죠. 마찬가지로 얘는 1, 2에 마이너스니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나오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3번과 5번이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표현은 뭐다?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들아 봐봐. 이 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얘 있잖아, 얘. 얘는 뭐야? 집합이야, 집합. 알겠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전체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요만큼이 집합인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야. 알겠지? 한 개야. 0이니까 0개 아니야. 0도 한 개 있는 거야. 두 번째, 요만큼이 집합인 거야. 맞지? 그럼 집합 안에 있는 원소 몇 개야? 2개야, 얘들아. 근데 집합 안에 집합이 또 들어가. 봐봐.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뭔가를 모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뭔가를 모를 건데 걔네들이 무조건 숫자여야 돼? 아니 무조건 문자여야 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 거면 그 안에 원소가 명확하기만 하면 돼. 그 원소가 뭐 사람이든 숫자든 문자든 다 상관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집합 안에 이런 식으로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들어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얘가 하나.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있는 거야. 문자든 숫자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여기 2개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야 그러면? 3개. 얘는 2개. 그러니까 빼면 1. 맞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원소 1개. 얘도 1개.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같은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 몇 개? 1개. 얘는 몇 개? 0개야. 공집합이니까. 맞나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거야. 얘는 몇 개야? 얘는 1개야. 왜? 집합 안에 기호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개예요. 얘는 몇 개야? 2개. 그래서 1, 0, 1, 2니까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정신들 차리시고요. 정신들 차리시고요. 넘어가셔서 306번 한번 풀어볼래? 306번. 306번 풀어보세요. 306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오늘은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다. 오늘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집합의 연산까지 가야 좀 어려워지고, 여기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쉬운 애들이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306번.
음. 지난번에 생각했었는데 장난 받아가서 그대로 못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저번 주에 진도를 안 나왔다고? 나갔어요. 미친 거야, 너? 네 거 아니야, 이건. 닌 근데 왜 내 카톡을 일주일 동안 씹어? 이 자식아? 중복조합 안 나왔지. 성적표 나왔어, 안 나왔어? 좀 보내, 나한테, 그러면. 어? 지금 있어, 없어? 사진도 없어? 야, 이제 샀어? 네. 드디어 사셨어요? 네. 근데 깨끗하네요. 혜연씨? 이거 한달 1년이야. 잘했어. 네. 왜? 응. 응. 몇 등인데? 민채는 화요일인 거야. 오늘 안 돼요? 오고. 여기만 그러면 혹시 어머니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풀어보셨나요? 보시면 이제 A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면서 XY가 정수인 L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몇 콤마 몇이 있겠어? 일단 양수라고 생각하면 3,4가 있겠지? 그치? 또 4,3이 있겠죠?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숫자들은 이거 말고는 없지? 그치? 근데 지금 정수니까 음수도 되는 거야,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 마이너스 3,4와 마이너스 4,3, 또 3, 마이너스 4와 4,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거죠? 총 몇 개 있는 거야? 사실 총 8개 있는 거야, 8개. 그러니까 얘가 8이니까 얘는 뭐다? 얘는 17이다.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가 되려면 K는 뭐일 것이다? 17일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치? K, 어? 아, 0에 5. 아, 그러네. 그럼 5, 0. 그 다음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0 해서 4개네요. 그럼 13개네, 13개. 그러니까 12개, 13개. 그러니까 K는 13개, 13.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7번도 그냥 한 번에 봅시다. 307번도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A가 A, B, C고요. 집합 B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데 XY가 A에 들어가 있고 XY는 다르다. 그랬을 때 그걸 구하면 6, 9, 11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X랑 Y는 결국엔 A, B, C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둘이 달라야 돼.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더했을 때를 집합이라고 할 건데 그럼 뭐가 있겠어? 후보지가 A 더하기 B 있을 거고요. A 더하기 C 있을 거고요. B 더하기 C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 괜찮아? 두 개씩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더하겠지. 맞지? 다른 거니까. 같은 걸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다? 작은 것부터 6, 9,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아? 크기순이라고 봤을 때. 크기순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자연수니까 A 더하기 B가 6, A 더하기 C가 9,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세 개 다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되고 다 더한 게 26일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이니까 C는 7이다. 가장 큰 원소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업인데도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까지 할 건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얘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방금까지는 우리가 원소와 집합을 봤던 거야. 원소와 집합을 봤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6이라고 하면 1이라는 애가 A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원소와 집합 사이를 봤던 거고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 집합과 집합을 보는 거야. 그러면 잘 봐. B라는 애가 1, 3이라는 애고 C라는 애가 1, 2, 5라는 애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그러면 얘들아 B라는 애는 A 안에 속해 있는 집합이니? 왜 맞다 생각하는 거야? 왜 맞다 생각하는 거야? B의 원소 1과 3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네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게 맞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얘의 원소가 B의 모든 원소들이 A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 개짜리 기호를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C는 A에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아닌 거지. 왜? 5가 여기 없잖아.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C는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뭐와 뭐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우린 그랬을 때 B가 A에 포함되지? 우린 그랬을 때 B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A의 부분집합이다.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A에서 일부분을 떼서 B를 만들어낸 거야. 일부분을 떼내서 B를 만들어냈다 해서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지금 제가 원소가 4개면 쓸 게 너무 많아서 좀 줄일게요. 1, 2, 3이라고 한번 볼게요. 1, 2, 3. A라는 애가 1, 2, 3이야. 그럼 A의 부분집합들을 지금부터 다 적어볼 거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A에서 일부분을 떼서 보겠다는 거야. 반대로 A에 포함되는 애들을 보겠다는 거야. 뭐가 있겠니? 원소 한 개짜리부터 보면 1이 있겠죠. 1. 또 2 있을 거고 또 3 있겠죠. 얘네들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얘의 원소가 전부 다 여기 있잖아. 그 두 번째 원소 두 개짜리 1, 2 있을 거고요. 또 1, 3 있을 거고요. 또 2, 3 있겠죠. 괜찮니? 마지막 원소 3개짜리 1, 2, 3 똑같은데요? 그래도 이 원소가 전부 다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A는 A 안에 포함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자신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도. 근데 이렇게만 쓰면 틀린다. 왜 틀리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기네. 즉 공집합을 한번 봐보셔야 돼요.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지. 우리 부분집합이려면 포함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얘의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근데 얘는 이미 원소가 없잖아. 그럼 얘는 이미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지? 왜? 공집합은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8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 8개를 우리가 지금처럼 처음이니까 다 써줬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 써볼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각각의 원소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야.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라는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몇 개씩 주는 거야? 선택지를 2개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1한테 물어보는 거야. 1한테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선택지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 있다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2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몇 개? 2개. 해서 몇 개가 나와?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요. 2의 n제곱. 그런데 얘를 외우지 마. 얘들아,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를 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활용이 되거든? 알겠죠? 왜 2의 n제곱이 된다고? 각각의 원소들한테 2가지의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지들을 다 곱하니까 2의 n제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집합의 종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진 부분집합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 얘는 부분집합에서 1을 빼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제외시킨 애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냥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애들 다 설명한 거고요. 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랑 같은 집합이죠? 그치?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전부 다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거 얘기했고,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이 되는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안 합니다. 얘는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건 이해하면 그냥 바로 풀 수 있어.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넘어가셔서 7번 볼게요. 7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요 3개짜리 기호는 요 3개짜리 기호는 뭐와 뭐의 관계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2개짜리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얘가 원소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본다는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쟤는 원소야. 왜? 이 기호가 3개짜리 기호니까 얘는 원소야. 그럼 얘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얘랑 똑같이 생긴 애 있어 지금 여기? 없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지금. 뭔 소린지 이해돼? 다시 얘 봐봐. 공집합을 집합으로 다시 공집합을 원소로 가는 이런 집합이 있어. 이 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안에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지 보는 거야. 이 원소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보거나 아니면 3개짜리면 그 원소 전체를 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절대.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게끔 문제가 나오겠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 봐봐. 얘 봐봐. 3개짜리니까 얘를 무슨 취급해라? 얘를 원소 취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라는 거야. 그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또 2개짜리라는 건 얘를 뭐로 봐라? 집합으로 봐라.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건 그 안에 원소를 봐라. 그 원소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꼭. 그럼 15번, 315번도 한번 보면 S라는 집합이 저렇게 생겼대. S라는 집합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틀린 거 찾아라. 첫 번째, 얘는 3개짜리니까 얘를 원소 취급해라. 원소 취급하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2개짜리니까 얘를 집합 취급해라. 즉, 공집합이 S의 부분집합이냐? 맞다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요.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원소 취급해라. 1이 있느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네 번째, 얘를 무슨 취급해라? 집합 취급해라. 집합이니까 뭘 보는 거야? 그 안에 원소를 보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원소가 여기 있냐고. 없다고.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왜? 얘는 얘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5번은 뭐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됐니?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9번 봅시다. 8번, 9번 보시면 8번에 A가 저렇게 있고 B가 저렇게 있는데 A가 B에 들어간대요.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건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다라는 소리라고. 알겠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으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 즉 1과 A 플러스 2가 여기에도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그 어디에 1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1이겠니? 셋 중에? 누가 1이겠어? 얘가 1이 된다는 소리겠죠. 왜 얘는 1이 될 수 없잖아. A제곱 플러스 2니까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A가 0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돼? 뭔 소린지? 끝이에요. 괜찮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316번도 한번 보시면 316번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가 B에 들어간다는 건 이 중에 무언가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그 경우를 나누면 되겠지. 뭐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나눠서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를 줄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부등식일 때는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317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대. 그럼 얘들아, 봐봐. A의 부등식이 있고 B의 부등식이 있는데 A의 부등식이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A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B의 범위가 얘를 포함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부터 쭉 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럼 포함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말하는 거야 그냥.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왜? 얘는 색칠되어 있고 뚫려 있으니까 포함하려면 같아지면 안 돼. 맞죠? 근데 둘 다 뚫려 있으니까 포함하려면 같아져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3이고 3이니까 A는 1보다 크다 되는 거고요. 여기서 넘겨주면 A고 이제 8이니까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1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2이고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돼서 더하면 10이겠네요. 이해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등식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꼭 수직선 그리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우리 1학기 때도 얘기했었던 거죠. 1학기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보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고요. 다시 위로 넘어가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같다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원소가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둘이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없네. 그 말은 뭐겠네? 얘가 마이너스 2란 소리네. 마찬가지로 여긴 3이 있는데 얘는 3이 없네. 그러니까 뭔 소리네? 얘가 3이란 소리네. 그걸 만족하는 A값을 찾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단순해요. 문제 단순해. 그러니까 개념만 머릿속에 정확히 있으면 집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밑에 표현 보면 알겠지만 A와 B가 같다라는 표현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 그 말은 둘이 같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을 때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똑같은 표현이라고 인식하시고 밑에 문제 풀 때도 밑에 지금 318번 풀 때도 이렇게 나와 있죠. A가 B에 들어가 있고 B가 A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A, B가 같다는 소리다. 그럼 여긴 4가 있으니까 얘가 4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네가 숙제할 때도 문제 정말 쉽게 풀릴 거예요. 쭉쭉쭉. 앞부분은 특히 쭉쭉쭉 풀릴 거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에 A는 3, 4, 5, 6, 7이고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과 6은 원소로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3, 4, 5, 6, 7을 가지고 내가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3부터 7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5는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고 얘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뭐는 없었으면 좋겠다. 3과 6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남아있는 원소가 몇 개야? 선택지가 남아있는 원소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답이 몇 개겠어? 2의 제곱개가 되겠죠. 이걸 왜 외우냐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5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고 3과 6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4와 7은 물어보는 거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2 곱하기 2가 되는 거라고요. 얘를 외우지 마시라고요. 공식처럼. 절대 안 돼 그러면.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푸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뭘 빼겠다? 홀수가 없는 경우를 빼겠다. 홀수가 없는 경우라는 건 뭘 의미해? 짝수만 있는 경우죠. 맞죠? 짝수만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지. 그럼 전체는 뭐가 될 거고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짝수만 있는 경우야. 그럼 짝수 지워. 다시 홀수 지워. 3, 5, 7 지워.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빼? 2의 제곱 빼면 답이겠네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봅시다. 밑에 하나 더 보시면 320번 같은 것도 적어도 한 개의 홀수, 다시 소수를 갖겠대요. 그럼 전체에서 뭐 하면 돼? 소수가 없는 경우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좀 안에서 보자.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번 주가 끝나니까 이제 3주 남았어. 이번 주도 벌써 끝났고 3주 남았어. 3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3주 끝이야. 벌써 3주밖에 안 남았어.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직도 3주 남았다 그러면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 아직도 3주 남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려나? 다음 주가 이제 월, 화, 수, 목, 토. 그 다음 주도 월, 화, 수, 목, 토. 그 다음 주는 월, 화, 목. 하면 끝. 왜냐면 수요일 특강 없고, 수요일 없고, 토요일 날 8월 15일이랑 없고. 이렇게거든? 그러니까 몇 번 남은 거야? 13번. 13번 남았어. 오늘 하면. 13번. 왜 하루에 하나씩 내가 얘기해 줄까? 다음 월요일 날 오면, 아, 이제 12번 남았어. 이렇게 하나씩 해줘? 하나씩. 여기 적어 놓을까? 13번. 13 적어 놓고, 다음 시간에 오면 12로 바꿔 놓고, 지우지 말라 그럴까? 청소하시는 분한테. 아무튼 그런 거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그렇게 하면 방학도 끝나고요. 공통수학 2도 끝나요. 알겠죠? 방학도 끝나고 공통수학 2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센 사오시면 돼요. 센. 그렇죠? 요거 끝나고는 개념원리 끝나고는 센 사오시면 됩니다. 그건 또 그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념 수업할 때는 사실 테스트를 그렇게 보진 않아요. 개념 수업할 때는.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테스트를 중간에 한 번씩 볼 거야.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만 하잖아. 지금은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보고 하는 게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해놔야, 체크를 해놔야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웬만하면 문제풀이 때는 아마 중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주 보게 될 거예요, 매주. 알겠죠? 뭐 평면좌표 끝날 때 한 번, 뭐 직선 끝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A는 2와 4고요. A는 2와 4고 B는 얘인데 B가 지금 12의 양의 약수인 거잖아.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A가 X에 들어가고 X가 B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런데 X는 2와 4야. 그러면 앞에 거부터 보면 X라는 집합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2와 4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두 번째, 뒤에 거 두 개를 보면 X가 B에 들어간대. 근데 B는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X가 추가적인 원소를 갖고 있을 건데 그게 어디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갖고 있어야 된다. 즉,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 중에 뭘 이미 갖고 있다? 2와 4를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 아, 2와 4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1, 3, 6, 12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답이 뭐야? 2의 4제곱인 거죠. 이해돼? 이해하면 공식처럼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알겠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2에 원래 원소가 6개인데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서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좀 갖다 버리라고.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323번 봅시다. 323번도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인데 보시면 B가 X에 들어가고 X가 A에 들어가는데 X가 A면 안 된대. 그럼 요 표현, 요 뒤에 표현만 볼게요. X가 A에 들어가고 X는 A면 안 된다. 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진부분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부분집합이야. 그렇지만 같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부분집합. 답. 위에 거랑 똑같이 찾아놓고 1 빼시면 돼요. 그렇죠?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1 빼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랑 실력원 문제 쭉 풀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329번 볼게요. 329번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을
AN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대체 뭔 소리냐? 결국에는 AN은 자연수 집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니까 AN은 자연수 집합이다. 그런데 AN이라는 애는 뭐다? X라는 애를 원소로 갔는데 그 X라는 애는 뭐다? 루트 N 이하의 홀수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헷갈리잖아? 그러면 숫자를 그냥 넣어봐. 알겠지? 조건제시법에서 조건이 헷갈리면 그냥 숫자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있으니까 A? 25가 있으니까 A25라는 건 뭐야? N에다가 25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25를 구해보면 A25는 뭐가 되느냐? X를 원수로 갔는데 X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루트 25니까 얘는 뭐일 거고, 5일 거고, 그럼 결론은 5 이하의 홀수야. 5 이하의 홀수 뭐 있어? 1, 3, 5 있겠죠. 끝인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찾으래? AN이 A25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루트 N의 값이 점점 커지겠죠. 맞지? 그럼 생각해봐. 루트 25 이하가 있고 루트 26 이하가 있고 뭐 루트 27 이하가 있고 이렇게 점점 커질 거야. 그럼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원수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1이었다가 그 다음 1, 3이었다가 그 다음 1, 3, 5였다가 그 다음 1, 3, 5, 7이 될 거고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AN이 1, 3, 5 안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대. 잘 봐. 루트 25는 5예요. 루트 26은 5점 얼마지? 그럼 5점 얼마 이하의 홀수는 뭐야? 1, 3, 5죠. 안 변하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A26도 1, 3, 5야. 이해가? 루트 27도 5점 얼마지? 그럼 5점 얼마 이하의 홀수는 뭐야? 1, 3, 5죠. A27도 1, 3, 5인 거야. A28은 똑같아. 29도 똑같아. 괜찮아?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니? 루트 36, 6이죠. 6 이하의 홀수 뭐야? 1, 3, 5지. 얘도 똑같아. 루트 49는 7이지. 7 이하의 홀수는 뭐야? 1, 3, 5, 7이죠. 얘부터 변하겠네. 왜? 여기서부터 7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루트 48까지는 전부 다 1, 3, 5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의 최대값은 48이 됩니다.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루트 n이 자연수가 될 때, 정확히는 이 문제에서는 루트 n이 홀수가 될 때마다 집합이 바뀌는 거예요. 루트 n이 5가 될 때, 루트 n이 7이 될 때, 이런 식으로 그때에 따라서 원소가 한 개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교육청 문제기도 하고 유명한 문제여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나머지 애들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334번이랑 335번 335번 이렇게 두 문제 남아 있는데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얘도 이제 원래는 이제 따로 유형을 빼서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들인데 얘는 지금 따로 안 빠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합시다. 보시면 일단 얘부터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A가 A의 원소면 A분의 81도 A의 원소다. 얘도 결국 이제 조건제시법처럼 결국 나오는 건데 헷갈리면 집어넣어봐. A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1이 A의 원소이면 뭐다? 81도 A의 원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집합 안에 1이 들어가 있으면 1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뭐도 같이 81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또 A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 볼까? 2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81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가족권의 A는 무슨 집합이래? 자연수 집합이래, 얘들아. 모든 원소는 자연수래. 근데 얘 자연수야, 아니야. 얘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는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은 2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2가 들어있으려면 2만 있으면 안 되고 2분의 81도 항상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일단 첫 번째, A가 들어가면 A분의 81도 들어가는구나. 즉, 두 원소가 쌍으로 존재하는구나. 쌍으로. 없으면 같이 없고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만 들어가겠구나. 81에 뭐만 들어가겠구나. 81에 약수만 들어가겠구나. 자연수야 되니까. 그러면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 묶어볼게요. 1과 81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3과 27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9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맞죠? 9의 짝은 9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물어보는 거라고.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총 2의 몇 제곱? 3제곱에서 1 빼시는 거예요. 문제에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적혀있거든. 그래서 공집합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해돼? 괜찮아?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35번. 335번인데 335번은 얘 보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먼저 볼 건데 제가 지금 원소가 4개나 있으니까 좀 줄여서 원소 3개짜리로 봅시다. A가 1, 2, 3일 때 볼게. 그래서 A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한번 써볼게.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그러면 아까 썼던 것처럼 1, 2, 3 있고 1, 2 그 다음 1, 3 그 다음 2, 3 있고 마지막 1, 2, 3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갑자기 왜 썼느냐? 여기서 지금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부분집합이 이렇게 7개가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그것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주면 너네 전교생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근데 너네 1반부터 뭐 10반까지 있다라고 치면 그 학년이 몇 명인지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돼? 1반 몇 명, 2반 몇 명, 3반 몇 명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면 전교생이 몇 명인지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야.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집합들의 합을 다 구해오는 거야. 그럼 얘는 1, 2, 3, 4, 5, 6이야. 그럼 그걸 다 더하면 모든 원소의 합이 나오겠네? 근데 그건 7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얘 15개야. 원소 하나 늘어나면 32개로 늘어나요. 그걸 다 더할 거야?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무슨 소린지 이해가? 다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집합들을 다 적는 거야. 다 적어놓고 그걸 다 더할 거야. 그럼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원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분집합은 2배로 늘어나. 원소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적을 거냐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전교에서 1반부터 10반까지 다 보고 싶어.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남학생 몇 명인지 여학생 몇 명인지 세면 그 둘만 더하면 되잖아. 뭔 느낌인지 얘가? 각각의 반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2가지만 세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어떻게 셀 거냐면 각각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뭘 셀 거냐면 이 안에 1이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야. 이 안에 1이 몇 개 있어? 1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2가 몇 개 있어? 4개 있고 3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그럼 요것들을 더하면 전체 원소의 합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이해가? 근데 지금 어때? 모든 원소가 같은 개수만큼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래? 1이 왜 4개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1, 2, 3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내가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그 중에 뭘 볼 거야? 1이 있는 걸 볼 거야. 그 중에 1이 있는 걸 볼 거야. 그럼 몇 개야? 4개잖아. 그 중에 2가 있는 걸 볼 거야. 4개잖아. 그 중에 3이 있는 걸 볼 거야. 4개잖아. 그러니까 그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2 플러스 3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2, 3, 4, 5를 가지고 지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모든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그 2가 몇 개 있을까요? 그 안에 2가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겠죠.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만 보면 되는 거니까. 또 3이 몇 개 있을 거고 8개 있을 거고 4도 8개 있을 거고 5도 8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어? 이번에는 가장 작은 원소만 더했대. 모든 원소의 합이 아니라 가장 작은 원소만 뽑아냈대. 그럼 잘 봐.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동그라미 쳐볼게. 1, 2, 3일 거고 그 다음에 1, 2일 거고 1일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 1은 몇 개야? 4개고 2는 2개고 3은 1개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돼. 얘들아 잘 봐. 내가 최소인 원소, 각각의 부분 집합마다 가장 작은 원소만 빼서 더할 거야.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1일 때를 볼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라는 건 1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얘들아, 어떤 집합에서 가장 작은 걸 뽑아냈던 1이래. 그럼 이 안에 1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1이 있으면 1이 최소겠지? 그럼 1이 들어있는 집합 몇 개라고? 4개라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냈는데 2더래. 그럼 여기에 2가 있어, 없어? 2가 있어야 뽑아냈을 때 2가 나오겠지. 그런데 2가 가장 작은 원소여야 돼. 그럼 1은 있으면 돼, 안 돼? 1이 있으면 1이 가장 작은 원소잖아. 그러니까 뭐야? 2는 들어있어. 근데 1은 없어야 돼. 그럼 몇 개야? 원소 하나 남으니까 2개인 거야. 마지막 3은 그냥 3만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니? 넘어옵니다. 잘 봐.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건 몇 개야? 8개야. 2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건.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건 뭐야? 3이 들어있고 2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 4개. 4는 2개. 5는 1개. 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너네가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할 때 그게 그 원소가 어떤 조건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가장 작은 원소든 가장 큰 원소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부분집합에서의 원소의 합을 구할 때는 집합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소별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절대 집합별로 보면 안 되고 원소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직접 다 계산하지 않아도.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소의 합 문제. 원소의 합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